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34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34회 강의 개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4회 강의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절차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또 복습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고요. 자, 그 중에 정말 중요합니다. 절차 파트에서 중요한데 손실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이의신청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자, 1차 시험에서는 요거 손실보상 이의신청 다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은 2차에서도 나올 확률이 있고 예전에 2차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권과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게 입문 강의가 63회잖아요. 근데 이제 62회 2025년 62회 2차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요겁니다. 손실보상 청구권 절차 파트에서 말이죠. 근데 2차 시험에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꽤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나올 때도 됐고 일본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과 함께 비교해서 또 같이 봐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절차 파트가 중요하진 않지만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표 등록 절차입니다. 상표를 출원을 하셨죠?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등록 요건 5단계 아주 많이 공부를 했었죠. 우리 앞에를 듣지 않고 이 부분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등록 요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등록 요건을 기초로 해서 자꾸 이런 내용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 요건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거절 이유가 나오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절차들입니다. 보정, 보충 정정, 출원의 분할, 출원의 변경, 그다음에 조약 우선권, 그다음에 출원 시 특례, 박람회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정보 제공, 거절을 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오늘 설명드린 이의 신청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이의 신청은 특정 기간에만 할 수 있지만 정보 제공은 등록 결정 전에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정보 제공은 이의 신청보다는 조금 약해요. 심사관이 거절 이유 판단하는 정보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걸 꼭 참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부분 참조는 하는데 필수는 아니고 꼭 강제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었죠. 심사는 보통 13개월에서 15개월가량 2025년 현재 그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심사를 빨리 하는 게 우선심사라고 했었죠. 자, 심사를 했는데 거절 이유가 없다? 그러면 출원 공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출원 공고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출원 공고는 우리가 출원 공고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거절 이유가 없다라는 건데 거절 이유가 없지만 일정 기간 2025년 개정법에 따라서 이제 요게 기간이 30일인데 누구든지 이 상표는 거절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거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30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관련 있는 게 이의 신청이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은 출원 공고 후에 보통은 하지만 출원 공고 전에도 할 수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보상 청구권입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은 5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자, 그럼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상표를 출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돼요. 그럼 원래 등록 이후에 권리가 발생을 해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효력. 그렇죠? 효력이 생기게 되면 아주 강력한 어떤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침해가 있다 그러면 침해를 이때 상표권 침해 주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등록되기 전의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등록되기 전에 이 기간, 출원 후에 등록되기 전에 요 기간 사이에 만약에 어떤 우리 을 같은 사람이 유사범위로서 상표를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침해 주장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어떤 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인들이 보기엔 당연히 침해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권리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심사 중이냐 거절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들어진 규정이 뭐냐? 손실보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침해가 있게 되면 상표 출원인은 이렇게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원 공고 후에 경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출원 공고 이전이더라도 출원서 자료를 가지고 경고를 할 수 있어. 침해하지 마라. 대신 경고를 한 것 뿐이지 이거를 바로 어떤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거나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갑은 상표를 출원했다 하더라도 사용을 하고 있을 때만 지금 58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손실을 보상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손실은 사용이 있을 때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표권 침해 때도 손해배상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요때도 마찬가지로 상표권자가 등록만 받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지, 아무 때나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상표법에서는 우리 상표권의 어떤 그런 중요 부분도 있고 아주 강력하지만 사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손실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청구권인데, 이거는 출원 중이라도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렇게 경고를 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대신 이 손실보상 청구권은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출원했다고 해서 경고를 했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됐을 때, 요때 손실보상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경고했는데 너 아직도 계속 써?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분명히 손실이 생겼어. 내가 쓴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쓴 것 때문에 내 상표 브랜드가 손실을 입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손실을 보상해라. 등록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이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1차 기본 강의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건데, 손실보상 청구권. 그래서 조금 내용을 상표권과는 별개이고 약간 제한이 좀 있다. 하지만 사용이 되게 중요하다. 손실보상 청구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입니다. 자, 이의신청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 공고를 하죠. 자, 이 이의신청은 60조에서 66조에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1차 시험에 낼 만한 게 좋은 거예요. 법조문 자체로 비틀어서 시험 문제를 내기 좋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거절 이유가 없지만 요 30일 이내에, 요게 이제 2025년부터 개정이 됩니다. 2025년 7월 22일자부터. 근데 예전엔 2개월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상표를 이의 신청되는 게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 등록받는 것보다는 너무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 때문에 무조건 기간을 너무 길게 하는 건 안 좋다라고 해서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되고요.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상표를 거절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절 이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거절 이유는 이의 신청 이유하고도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게 정보 제공이라는 것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거절 이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정보 제출할 수 있는데, 이건 등록 결정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 제공은 근데 이제 약간 제한이 있다고 했죠. 그냥 정보를 그냥 이 심사관한테 주는 것뿐이지 막 다투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이의 신청은 답변서도 낼 수도 있고 출원이니 뭐 이러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심판 소송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세고요. 요게 이제 확실합니다. 심사관이 새로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심사관을 정해서 이의 신청을 다시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좀 알 수도 있는데, 정보 제공은 말 그대로 지금 심사하고 있는 심사관한테 그냥 자료만 제출하는 거라 이게 번복이 된다든지 거절 이유가 나올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정보 제공은 그래서 비용도 싸고요. 정보 제공보다는 이의 신청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뭔가를 이제 확실하게 하려면. 근데 이제 빨리빨리 뭐 어떻게든 하고 싶다 그러면 정보 제공을 우선 하고, 혹시라도 거절 이유가 나오면 다시 또 이의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직 안 배웠지만 등록이 그래도 또 된다 그러면 무효 심판을 또 걸 수가 있긴 해 됩니다. 이건 등록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심사를 해서 거절도 안 시키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이 법조문 자체도 내용이 많고 이런 개념에서 우리 상표법 특유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험에, 그래도 1차 시험에 곧잘 나오는 규정이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 이 출원 공고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정보 제공은 등록 결정 전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입니다. 이의 신청.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명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합격을 만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엔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면 얼마나 의자에 많이 오래 동안 앉아 있느냐.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딱 2년 만에 합격을 해서 좀 운이 좋긴 했는데, 동차 때 합격하면 좋죠. 1년 만에 합격하는 걸 동차라고 하는데, 진짜 시간을 진짜 많이 투자를 했고, 제가 회사를 다닌 후에 나중에 공부를 한 거라 뭐 조금 나이가 있으면서도 공부를 했을 때 그래도 역시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왕도는 없잖아요. 하지만 공부 시간을 만드는 건 다 여러분 몫이니까 이런 걸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6년 63회 상표법 입문 강의 34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회차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